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소부장 관련된 거, 소부장 전문 기업 등에 대한 얘기 볼게요. 528페이지 소부장 내용인데, 자, 이거 이제 중간에 이거 나오는 거니까 갔다 갔다 봐야 돼요. 자, 아까 이제 기술력 신형 주식 취득 관련된 걸 인수하는 걸 봤으니까 비슷한 거니까 같이 떨어버리자. 그래서 내국법인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전문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출자도 있고 이제 인수도 있고 그래요. 출자가 있고 인수가 있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겪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어떤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관련 것들이 딸리는구나. 요거를 장려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럼 일단 먼저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것들 기술력 갖고 있는 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부족하죠. 돈이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출자해서 증자해 갖고 이제 더 키워나가자 이런 거예요. 증자. 그래서 내국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출자가 있고요. 출자. 그다음에 이런 기술력 갖고 있는 소재품 장비 관련 전문 기업이 외국 법인인 거야. 외국 법인을 인수해 버리면 되잖아. 우리 걸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528페이지가 출자에 대한 특례고요. 오른쪽 페이지가 인수에 대한 특례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는 외국 법인이고요. 왼쪽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뭐 취지야. 이제 보시면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소부장. 자, 소재 부품 장비는 뭘 말할까요? 소재는 뭘 말하는 거야? 반도체 소재야. 그다음에 부품은 자동차 부품이에요. 장비는 어떤 그런 연구개발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 기술 관련된 어떤 시설에 대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기술로 생산함으로써 국제적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거래에 있어서 위험을 감소시키자. 분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외국에서 무기로 삼고 니네 그렇게 막 하면 그럼 우리 수출 안 해버릴 거야? 이래버리 우리가 스톱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자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취지 잡으면 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출자에 대한 걸 먼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출자. 투자 대상 기업이라고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제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소부장 많이들 부르잖아요. 소부장. 출자 등 관련해서 이게 다 이제 보면은 소부장 관련해서 출자하게 되면 지분 갖고 참여하고 막 그러면 세액공제 시켜주고 막 그런 거야. 등에 대한 과세 특례라고 부르고 있네 그냥 안에서 내용은 뭐 세액공제 등이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출자에 대한 건데요. 출자. 자, 이게 내국법인이 있는 거예요. 내국법인인데 자,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소부장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이러한 이제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중견기업이 있는 거예요. 소부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들이 중소 중견기업이니까 자금력이 좀 딸립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출자하는 거지. 정확히는 증자하는 거야. 증자. 얘가 증자. 이번에 유상증자하는 거예요. 증자한다. 자, 그럼 증자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자대금 납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걱정거리가 또 뭐냐면 이게 사실 외국이 그런 것들을 독점하고 특히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술력이 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자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중소 중견기업이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 갖고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얘가 돈대 갖고 이제 뭔가 이제 더 발전시키고 하자 그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법인이 얘를 독점적으로 해버리면 우리나라 안에서 독점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 나쁜 놈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 공동 협약이 돼야 돼요. 공동 투자가 돼야 돼. 공동 투자.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얘가 이제 이렇게 불러요. 공동 투자 기업 이렇게 불러요. 공동 투자 요건, 공동 투자 기업.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를 때 이제 아까 우리 기술혁신연도 인수법인, 피인수법인 이렇게 불렀잖아. 인수기업, 인수법인, 피인수법인 이렇게 불렀듯이 얘도 이제 투자 대상 기업이라고 그래. 투자 대상 기업. 이 투자 출자하는 등의 대상이 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부른다라고 알았고요. 기본적인 요건은 이 내국법인이 이제 얘가 출자하는데 얘가 둘 이상이 돼야 돼요.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독점을 막기 위해서 2 이상이 돼야 되고요. 2 이상. 그리고 플러스 이제 애들이 협약을 맺어요. 협약. 공동하는 협약을 맺어요. 공동으로 한다. 공동으로 한다는 협약이에요. 얘랑 협약을 맺고 등하는 과정에서 2 이상이 공동으로 한다. 협약을 맺고요. 그리고 플러스 증자 대금에 이번에 증자한다고요. 증자 대금에 25% 이상 각자 25% 이상을 참여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증자 대금 20% 이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증자를 하네요. 증자하는데 이때 출자하는 것이 이제 또 요건이 뭐가 들어가냐면 얘 내국법인이 당연히 이 소부장 관련해서 뭐 연결돼 갖고 뭔가 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품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자해서 증자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받을 목적으로 얘가 제품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재나 부품 장비가 필요한 거지.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등등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목적으로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플러스 얘가 또 유상증자하는 거야. 지금 증자란 말 써버렸잖아요. 유상증자할 때 유상증자 방식으로 얘가 출자한다는 거야. 유상증자할 때 출자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플러스 이제 서로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수관계는 당연히 얘 둘 간에 특수관계 있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 말은 둘 쪼갰다고 하는데 둘이 특수관계 있어버리면 독점돼 버리는 거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나 아니면 얘랑 특수관계 있거나 얘들과 아니면 얘끼리 특수관계 있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 투자 대상 기업은 별 요건 없어요. 자 앞에 뭐 특화, 뭐 선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가? 그 문구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걸 기본적인 요건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증자에 참여한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시켜주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 주식을 취득하는 거잖아. 그 취득 대금에 대해서 한다라고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밑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투자 대상 기업의 범위라고 돼 있네요. 투자 대상 기업이라면 누구야? 얘를 말하는 거네. 이거 먼저 써놓고 있네요. 소부장 관련 기업이래요. 당연하죠. 소부장 관련된 기업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특화 선도 기업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자. 특화 선도 기업. 소부장 관련된 특화 선도 기업 아셨죠? 특화 선도 기업.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가 적어드린 대로 소부장 중소기업, 소부장 중견기업이라고 부른다.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공동투자요건. 그렇죠. 공동투자기업, 공동투자요건.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투자한다. 누구랑? 저 투자대상 기업과 쟤랑 저쪽 오른쪽에 쟤랑 공동투자한다는 어떤 협약을 맺고요.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거. 정확히 말하면 증자에 참여한다. 그럼 공동투자기업이 각각 참여한 내국법인이 거기 참여한 내국법인이 유상증자죠. 그래서 대금의 25% 이상을 각각 납입할 거. 25% 이상 증자 대금 25% 이상 납입할 거 아셨죠? 납입할 거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자 그때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그때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그 투자 대상 기업의 소부장 관련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투자 기업인 요런 내국법인 얘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죠. 제품 생산에 도움받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어요. 자 목적으로 자 어떤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 대금 납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취득할 거. 증자 유상증자 방식이다 이거죠. 방식이다라고 돼 있고 마지막이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 됐네요, 그죠? 다 적어드린 게 요건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건 안에 적을 거는 투자장 기업이란 말 쓰고 얘 요건 아까 특화 선도 기업 기억하시면 되고 소부장 관련 특화 선도 기업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국법인은 이렇게 2개 이상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협약을 맺고 증자 대금 각각 25% 이상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얘 도움받을 목적으로
이 방식으로 특수한 게 있으면 안 된다. 뭐 별거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다른 거랑 막 섞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어렵고 그렇지만 요것만 놓고 본다면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세액공제 시켜준다고요. 그 취득자금의 취득 그 대금의 주식 출자 지분의 5%만큼의 세액공제 시켜주는데 여기 이제 세액공제니까 세액공제 신청서가 또 들어가면 된다. 1점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특례는 뭐라고요? 아, 그렇네. 투자한 주식 취득가액, 주식이나 지분 취득가액의 5%만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이제 공제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됐네요. 자, 근데 얘가 사후 관리가 있어. 사후 관리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지배주주가 돼버리면 안 되죠. 5년 내야 이건 길어. 5년 내 지배주가 되면 안 되는 거야. 5년 내 지배주 되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년 내, 3년 내 이게 증자한 대금의 80% 이상을 소부장 관련된 데 써야 되는 거야. 그럴 목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뭐예요? 얘는 기술력 갖고 있는데 얘가 좀만 돈만 좀 필요하고 돈만 좀 되면 얘가 확 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텐데 돈이 지금 없으니까 얘가 돈을 대서 유상증자 돈 돼 가지고 걔를 기술력을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돈을 써야지. 그 증자 대금의 80% 이상은 3년. 여유 있게 3년 내에 80% 이상은 써야 되는 거야. 안 쓰면 또 사후 관리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주식 팔고 튀면 안 되는 거야.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5년 내 지배주주, 3년 내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그 다음에 4년 내 지분이 감소하면 5, 3, 4 짜증나죠? 이게 외우는 게 다른 것들은 또 4년 내가 있고 막 그래. 이게 짜증 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사후 관리가 여기 아까 기술력 신용은 어떻게 돼? 사후 관리가 2년 내 지배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문 닫거나 그다음에 4년 내 지분이 감소하면 50% 밑으로 떨어지면 다 50%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그 지분 감소한 것만 이렇게 했죠. 그때는 그때인데 다른 거 지금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막 섞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막 이게 섞이면서 혼란스러우면서 그냥 끝까지 가야지라고 수업을 막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지금 만약에 듣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데 딱 해서 멈춰놓고 다시 앞에 가서 또 정리 한번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헷갈리면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게 막 쌓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프라인 듣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제 제가 또 건드려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복습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진짜 금방 날아가 버린다. 정신없고 뭐였더라? 뭐 그게 소부장은 들어본 것 같네. 기술혁신이란 말 뭐 들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애매하고 표현 자체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자, 다시 사후 관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5년 내 지배주주가 되면 안 된다. 4년 내 처분하면 안 된다. 3년 내 80% 증자된 80% 이상을 소부장 관련된 용도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자까지 더해갖고 토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낸다. 이게 사후 관리네요. 할만한가요? 됐죠? 여기 됐다. 여기에서 이제 일단 내용 정리했고요. 끝. 됐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자, 해서 그림 같은 것도 이제 제가 그려드리는 것들은 활용해 가지고요. 기본 틀은 잡은 다음에 얹어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요거는 이제 외국 법인이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기술력 갖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 법인이 있다 이거죠. 중소 중견기업을 좀만 돈 대 갖고 좀 키워보자 그런 의미라면 에이 안 되겠다. 이거 갖고 있는 외국에 있는 외국 법인을 인수해 버리겠다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죠? 돈 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은 가급적 이것도 이제 지원을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인수야, 인수. 자, 그럼 인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인수는 요 그림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또 내국법인이 이제 인수하는데 이게 소부장에다가 하나 더 얹어져 인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이란 말이 나와요. 국가 전략 기술. 이 나와요. 국가 전략 기술. 소재, 부품, 장비 말고 국가 전략 기술. 그럼 소부장국 하면 돼. 소부장국. 그래서 외우면 돼요. 소부장국. 이렇게 되고 이제 뭐 그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사업을 넘겨받거나 자산을 양수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양수하거나 자산 양수도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흔히 부를 때 인수라고 부른다. 인수. 얘는 내국법인이 그림이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 부, 장, 국 그죠? 소부장국 관련된 외국법인이야.
내국법인이 아니고 외국법인이에요. 내국법인이 소부장 관련된 외국법인을 얘를 이제 해서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를 하면 이제 뭐냐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도 아까 인수였잖아. 아까 50% 초과하니까 아까 기술적 신형 중소기업이죠. 인수하는 거 있잖아. 얘는 50% 이상이야 또. 초과가 아니고 이게. 그래서 약간 그렇다. 어쨌든 들어보시면 일단 주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양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얘를 인수하는 거랑 마찬가지. 자산을 다 양수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산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얘를 인수했다 이거죠. 인수했다. 얘는 뭐 둘 이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얘는 뭐 얘 독점하고 뭐 여기 필요해서 우리가 갖고 오면 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독점을 좀 막자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산 양수하면 된다라고 돼 있고요. 요때 이제 인수 요건이니까 인수니까 아까 우리 봤던 기술적 신형 그걸 좀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 이상 했던 뭐 아까 사업 계속성 이런 거 들어가고 아까 또 지배주주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세부적인 내용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앞에 쓸새 갖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인수야. 얘가 외국법인이고요. 외국법인. 그 외국법인이 소부장국 관련된 게 되려면 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게 전체 매출액이 50% 이상이거나 국가 전략 기술도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전체 합쳐서 50% 이상이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부장이 50% 이상이거나 국만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소부장국 합쳐서 50% 이상이거나 별거 없죠? 그런 게 여기다 이쪽이다. 이때는 용어를 부를 때 얘는 공동투자기업, 얘는 투자대상 기업이었는데 얘가 이제 인수기업이 되는 거야. 인수법인, 인수기업, 인수법인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인수하는 거에 대상이 되는. 쟤는 투자대상 기업이라면 인수대상 외국법인 이렇게 부르죠. 용어를 좀 만들면 인수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안에 구체적인 건 그대로 가시면 되고 얘도 이제 했다가 사후관리가 되는데 아까 사후관리는 아까 인수 쪽의 사후관리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뭐 2년 내 4년 내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는 그냥 4년이야 4년. 4년 내 지배주 되면 안 되고 문 닫으면 안 되고 주식 감소하면 안 되고 아까 봤던 인수 그대로 끌고 와서 얘는 4년으로 통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4년이니까 좀 더 낫다. 아까는 2년 4년인데 얘는 4년이다. 얘가 복잡하다. 사후가 5년 내 지배주주, 3년 내 80% 이상, 그죠? 4년 내 뭐예요? 처분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534가 되는 거, 534 이렇게 얘는 4년이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해놓으면 돼요. 쓸세라는 게 좀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게 요게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편하니까 책으로 넘기면서 비교하긴 그런데 그런 게 좀 보기도 좋지 않나? 쓸세 해놓은 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는 이제 인수야 인수. 자, 50 앞에다 막 해놨네. 소부장. 또 국이라고 해도 돼. 국. 그래서 어쨌든 소부장국 관련된 이제 그 대상 외국법인, 소부장국 관련된 대상 외국법인, 즉 인수 대상 외국법인 해도 돼요. 인수 대상 외국법인. 자, 얘들은 소부장국 관련된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경부령으로 정한 소부장국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출발이죠, 당연히. 즉 쉽게 말하면 그냥 뭐야? 소부장국 관련된 외국법인이야. 저기 적어놓은 대로 소부장국 외국법인 이렇게 하면 되네요. 출발이.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주식을 취득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소부장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몇 프로? 50% 이상이다 이거죠. 소부장 관련된 품목의 매출액이. 그다음에 또 국가 전략 기술이죠. 이제 소부장 50% 또는 국만 50% 아니면 소부장국 관련 전체 따져갖고 50% 이상. 셋 중 하나면 되는 거야. 소부장 50%, 국 50%, 소부장국 50%. 별거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국이 하나 들어오면서 원래 소부장만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제 규정이 약간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소부장은 유지하고 다시 국만 갖고도 50%, 들어간 김에 다 합쳐갖고 50%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부장국 관련된 인수 대상 외국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요건. 그다음 어떤 방식으로요? 사업을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다. 사업을 인수한다. 사업 목적이다라고 돼 있네요. 뭐야 요건이? 그 소부장국 외국법인이 또는 내국법인이 둘 다 아까 주식 그 기술혁신형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1년 이상. 언제 시점에 아까 기술혁신형은 최초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그죠?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이 서로 간에 이제 주식을 취득하고 등등 자산 양수하고 하는 거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배주주 아닐 것 들어가 있네. 그렇지. 지배주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일 당시 소부장국 관련된 주주나 출자자가 해당 자산 양도일부터
양도일부터 그 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인수, 목적법인 등의 얘가 좀 짜증나는 부분이 여기 인수, 목적법인이 막 등장해서 버려버릴까 싶어요. 인수, 목적법인.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최근에 들어온 게 인수, 목적법인하게 들어왔고요. 인수, 목적법인 하면 이제 이가 갈릴 거야. 좀 이따 보시면은 다른 거 할 때 보면 올해 들어와서 막 물을 흐리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거기 들어왔고 얘라면 하면서 올해 들어온 거야. 다 개정 딱지가 다 그놈 때문에 들어온 거야. 목적회사, 무슨 목적회사, 목적법인, 그 목적을 하는 이런 인수 목적이거나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든 어떤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플러스 가미됩니다. 여기도 이제 요게 재작년인가에 작년인가에 들어왔죠. 재작년인가에 여기 인수 목적법인이라고 들어왔어요. 예, 여기가 들어왔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신경 많이 안 써도 돼. 여기까지는 그냥 지배주주에 해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사업을 계속해라 이거죠. 보시면 요 세 가지가 아까 기술혁신형과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기술혁신형도 뭐였어? 기준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지배주주 되지 말아라, 사업을 계속해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기도 지배주주 되지 말아라, 사업을 계속해라, 여기 아래 사업을 계속해라, 지배주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1년 이상이다. 뭐 이거는 거기서 발췌해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복습할 때는 여러분 복습할 때 좀 이따가 보실 것도 그렇고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거는 그놈을 철저하게 대비하시고요. 연결해서 좀 활용해서 하시면 좀 공부 가닥이 잡히죠. 그죠? 하나는 따로 하지 말고 연결돼서 아까 인수 그래 기술혁신형 제일 어려웠어. 그거 잘 보신 다음에 거기서 뽑아내 갖고 그래 1년 이상 그다음에 종료일까지 지배주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업을 계속해라 이런 게 있네. 네, 만족했다. 이렇게 요건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자, 그 안에 이제 됐고 요게 또 그대로야. 요게 지금 이제 안에서 요건을 보시면 지금 요건이 뭐냐면 요건이 얘 요건이 있어. 아까 50%. 얘 요건이 있죠. 소부장 50%, 국 50%, 전체 50%. 그러면 인수 대상 외국법인 된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주식 취득과 자산 양수인데 두 가지가 같아. 둘 다 따로따로 지금 얘기했어. 이제 양가로 2번이 지금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자산 양수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둘 다 똑같아. 1년 그 다음에 지배주주 똑같아. 사업을 계속해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밑에 사업 자산 양수한다. 자산 양수 1번, 2번, 3번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양가로 3번 가보시면 밑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얘도 역시 1년 이상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지배주주 아닐 것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식의 양도일부터 아까 자산 양도일부터 얘는 주식 양도일부터 그 속한 종료일까지 지배주주 하면 안 된다. 요 표현 주식을 팔았다. 쟤는 자산 팔았다. 자산 팔았다. 얘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주주가 지배주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자산을 팔고 주식을 팔고 하는 거니까 예 이런 표현이야. 정확히 표현한다면 따라오셨나요? 지금 누가 주식을 양도한 뭐 무슨 말이야? 소부장국 입장에서 오른쪽에 소부장국 입장에서 지금 자산을 주식을 판 거잖아. 얘한테 얘가 지금 주식을 사고 야산 사는 거잖아. 얘는 사는 건데 지금 얘의 주주 입장을 얘기하는 얘가 지배주주 되면 안 된다고. 얘의 주주가 지배주주 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 입장이니까 얘는 파는 거니까 양도일 주식을 양도한 날 현재 양도 종료일 양도일부터 종료일 얘는 자산을 양도한 날 종료일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표현을 보자면 그래서 양도일부터 속한 종료일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지배주주 하면 안 된다. 그죠? 아까 여기서는 이제 뭐야? 여기는 뭘 양도한 거야? 자산을 양수한 경우니까 이 입장에서 자산을 파는 거니까 자산 양도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배주주 하면 안 된다. 맞죠?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종료일까지 지배주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종료일까지는 이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어가라. 자, 그런데 이제 주식이니까 이제 또 인수요건 나오는 거지 이제. 아, 그렇구나. 주식은 좀 달라지고 뭐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네. 자산을 사는 경우는 지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인수가 되려면 아까 몇 프로? 주식을 취득해서 인수가 되려면 아까 50% 초과했잖아요. 기준 지분 비율이 50%. 당초 지분 비율, 기준 지분 비율. 아까 주식 그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자, 여기도 이제 나온다. 여기는 근데 50% 초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상이라고 이상. 그죠? 이상 직간접적으로 취득하고 그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인데 여기 따라 나오는 건 똑같이 나와요. 여기 30% 바뀌는 게 아까 뭐였어? 50%까지는 못 갔더라도 얘가 최다 출자자면서 그 경영권을 실질 지배하면 요 얘기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요 내용이 추가되네. 그래서 둘로 구분해 써야지. 근데 공통적인 거는 사업을 계속 하던 1년 이상 하던 그죠? 그 얘기 1년 하던 그 얘기. 그다음에 종료일까지 지배주되면 안 된다 똑같이 있고, 근데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해라 똑같이 있고, 거기다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인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50% 30% 등의 지분을 확보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기술혁신형은 복잡했잖아요. 언제까지다, 언제까지 2년 되는 날에 속한 사업 종료일까지다 하면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주식을 여기 출자해 갖고 하는 요 경우다. 증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증자 참여한 취득가액이 5%만큼 세액공제인데, 여기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5% 출발인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은 5%인데 중견기업은 7%고요. 중소기업은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은 뭐였는데요? 혜택이 뭐였어? 특례가 뭐 한가요? 기술혁신형 아까 걔는 혜택이 뭐였어? 기술 가치 금액을 구했지.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몇 프로만큼 세액공제했죠? 5%만큼 세액공제했지. 아까 걔는 기술가치 금액이 5%고 기술가치 금액. 얘는 그냥 주식을 취득하고 등등, 등등 또는 사업을 인수하고 자산 넘겨받고 주식을 사고 그 투입된 금액에 그냥 5%만큼을 해준다. 중견기업이라면 7%고 중소기업은 10%고 아셨죠? 세액공제한다.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한번 봐놓자. 세액공제니까 역시 신청서가 들어간다까지 됐나요?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 사후관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몇 년이라고 다 얘는 싹 다 인수인데 인수 같은 개념인데 4년 이내 4년 이내. 아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4년 이내. 아까 여기서 뭐 나왔었어? 인수니까 아까 쭉 요건 안에서 지배주주 하지 말아라, 사업을 계속해라. 요거를 이때까지 딱 하는 요건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후에 몇 년이야? 이제 여기서는 4년간 지배주주 하지 말아라, 사업을 계속해라. 4년 이내 지배주주 해당하거나 종전 영위 사업을 폐지하거나 하면 안 된다. 에다가 지분이 낮아지면 안 된다 들어가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50% 지분 밑으로 떨어지면 그럼 다 토해내고, 50%는 넘어갔다면 인수 목적에 넘어갔다면 그 비율만큼만 쪼개내고, 요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야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기면 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분 몫이야. 그죠? 저야 그냥 이게 보고 하면서 포인트만 잡아서 알려드리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까먹겠지, 그죠? 내일부터 까먹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짜증나고 힘들다. 근데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물론 저도 이제 계속 또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계속 하겠네요. 지금 발동을 거는 거고 이제 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한 5분짜리, 7분짜리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왜 그래요? 설명도 못 하겠지. 그냥 유튜브 촬영은 이거죠라면서 딱 집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지금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왔다 이동할 때 보면서 그랬지 4년이고 얘는 5년 3년 4년이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비교도 하면서 뭐 그때 또 다져나가는 그런 하면 돼요.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여러분 보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 또 헷갈리고 아니었지 딱 하면서 또 하고, 그렇게 머릿속이 딱딱 바뀌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이제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 그랬다가 시험장 딱 가잖아요. 시험장 딱 가면 저도 경험인데, 시험장 가서 문제를 받아갖고 막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웠고 언제 했더라 그것도 막 기억나요. 그때 지하철에서 보면서 봤던 것도 기억나면서 막 흐뭇한 미소가, 내가 이제 아는 게 나왔다 이거죠. 그때 봤던 게 다행이다. 그때 봐가지고 그때 떠올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또 내용 적은 걸 내 손때 묻은 걸로 그때는 많이 적고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메모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이제 자주 보니까 그게 딱 필름으로 딱딱 사진 찍던 거 찍듯이 그런 게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런 느낌을 시험장에 받았다. 그럼 붙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딱 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게 좀 나와주는 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소부장 관련 얘기를 털었어요. 소부장도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어렵다. 출자와 인수 둘로 나눠 가지고 정리가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 나눠드린 거 안에는 528페이지와 29페이지 올해 좀 들어간 게, 왼쪽에 소부장 관련된 연구인력개발 뭐 투자의 범위라든가, 오른쪽에 뭐 참고로 들어가 있는 용어의 정의라든가, 인수 대상 외국범위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돼. 말 그대로. 그래서 돼 있고, 여기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더 잘 돼 있네요. 사후관리에 보면 지분이 감소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당초 지분비율 분의 뭐 당초 지분 빼기 현재 지분비율 해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좀 활용해서 좀 보시면서 더 살 채우려면 쓸 때다가 살 채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돼요. 됐습니다. 어려운 주제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나.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건 내용 자체가 외울 거 많고 분량이 되고 하는 건 좀 전에 봤던 아까 기술적 신형 그게 제일 많다고 본다면, 근데 여러분 잘 공부해서 가다듬어 놔야 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다시 525페이지 가시면 거기 6번에 벤처 투자 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에요. 이게 제일 못해야. 이놈을 가지고 와서 얹어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못해다. 근데 내용을 보다 보면 밑에 뭐야? 벤처 투자 조합 개인 투자 이것도 어떻게 외워 이거를? 이건 불가능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이거 규정을 만든 사람 용해. 만들어 갖고 이 안에 다 물론 이제 실무적인 얘기 막 들어가서 조합이 만들어지니까 또 만들 때만 넣고 하면서 완성이 돼 있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실무를 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무슨 조합이지? 찾아가지고 나는 창업 기획자인가? 찾아가지고 이제 혜택이 뭐가 있어? 부분 하나 찾아갖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 내용은 업무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시험에다가 그걸 쏟아내자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외워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막막하다는 거야. 막막하다. 근데 이게 그래도 제일 기본이고 6번이 여기서 이걸 이용해 갖고 이제 나누니까 요거 하나는 적어보자. 적고 나머지는 쭉 보면서 이제 비교해서 하시면 되는데 가뜩이나 어렵고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여기 아까 목적 회사가 들어와서 더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럼 기본 얹고 기본 내용에다가 그 내용 얹어 갖고 한번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보자, 그죠? 자, 예전에는 저 공부할 때는 이제 창투사라는 말이 많이 익숙했어요. 창투사. 우리 고 후배들, 고시반의 후배들 회계사 합격하고요. 창투사 많이 갔어요. 창투사, 창업투자회사 같은 데 있거든요. 엔젤 투자자 이런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는 회계법인 들어가는 게 제일 뭐 당연히 이제 회계사들 합격하면 당연히 기본 어떤 길이고요. 회계법인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버티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거기서 버틸려면 자기 어떤 클라이언트라고도 뭐 이게 있어야 되고 이제 뭔가 아버지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감사도 하는 막 그런. 근데 감사 일거리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나와서 로컬 회계법인 들어가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회계사들이 막 그때 그랬던 거야. 근데 쭉 해서 이제 회계법인 우리 때는 지금이야 회계사가 지금 합격하고도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고 막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연수를 못 받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회계사 쪽 시장이 지금 좀 많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러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이러다가 좀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회계사가 또 부족해 난리예요 이제. 그 회계법인이 또 더 뽑아달라고 막 그래. 그런 역사가 있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 AI다 뭐다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회계사들이 회계법인 들어가서 연수 받으면서 하는 일. 그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일을 좀 했는데 그 일을 할 인력을 괜히 뽑아서 인건비 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는 않는 거지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런 건데 다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고 정립이 되고 막 그러면 다시금 회계사는 물론 회계사 세무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AI가 아무리 대체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죠.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은 조금 이제 좀 위압감을 받아야죠. 위협이 좀 되는 거지 이제. 직원이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직원들이 하는 일을 대체하니까. 그러면 우리 세무사는 어때요? 직원들이 할 일을 대체한다. AI가? 그럼 우리는 인건비가 절약이 되겠네. 세무사는 더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죠? 지금은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직원들 한 명당 거래처 몇 군데씩 기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따져보는데 그게 한 사람당 지금 한 3, 40개 한다면 AI가 뒷받침돼 버리면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토만 하면 되니까 직원이 한두 명, 두 명 있으면 거래처가 한 150개가 커버가 된다. 그래 버리면 얼마나 좋아. 지금 한 5명은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2명으로 줄니까 인건비가 절약되니까 우리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어떤 그것도 되지 않아.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바뀌면서 이제 사무실은 다 없어져 이제 세무사무실이. 그냥 세무사가 집에서 그냥 기장하는 거죠. 집에서 그냥 PC만 있으면 그냥 AI 도움 받아가지고 기장할 수 있다가 돼버리면 그럼 직원들이 굳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일을 누군가는 신고하고 누구 도장 찍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 AI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세무사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전문가의 힘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관리하고 의사결정하는 거는 세무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직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공부에 합격하시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불안감이 있고 막 그런 건 맞지. 그죠? 그런 건 맞고 회계사는 그걸 많이 더 느끼고 있는 거고 연수업 이런 것 때 그 영향을 지금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 때는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근데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업투자회사나 창투사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창투사는 엔젤 투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 어떤 이제 돈 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심사해 갖고요. 여기 돈 좀 대볼까?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심사하는 데가 창투사야. 근데 그러면 다 보면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한 10번 투자하면 어떻게 돼? 9번은 말아먹습니다. 그게 심나요 세상이. 근데 하나가 대박 나면 크게 돈 버는 거야. 이게 창투사의 매력이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10년 있다 보니까 제 후배들이 그때 당시에 5년 10년 있다 보니까 얘들이 감이 잡히는 거야.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럼 될 거라는 감이 잡히면 지가 투자를 합니다.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원래 이제 뭐 감사하는 데들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게 그 내부의 규정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돈도 꽤나 버는 후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회계법인 못 들어갔다고 그때 패배 의식을 갖고 있죠. 회계법인 못 들어가면 면접 보고 했는데 회계법인 못 들어가고 창수사 가면 창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어느 순간 창수사 간 사람이 더 성공하는 거야. 이제 반대로 가고 싶어 한다리야 창수사에. 이 상황이란 게 자꾸 바뀌니까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 창업 투자회사란 게 지금 이름이 벤처 투자회사로 바뀌었어요. 이제 창업 투자회사가 아니야. 창투사가 아니라 벤투사가 되는 거지. 벤투사가 용어를 지금 잡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느낌이 벤처 투자회사가 이제 어떤 창업자들이 와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돈을 대는 물주입니다. 그 당연히 그럼 뭐야? 그럼 거기면 지분을 주식을 참여해서 주식을 받겠지. 이제 거기에 주주가 되는 거지. 이제 창투사가 지금 벤투사가 주주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박 났어요. 9개는 말아먹는다고요. 9개 말아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박 났어요. 대박 나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양도 차익 가지고 양도에서 아니면 배당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대박 나서 버는 양도 차익과 배당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규정이. 아셨죠? 규정의 의미는 알겠죠? 근데 요즘 점점 바뀌면서 창투사나 이런 데들이 벤투사 이런 데들이 직접 출자도 하지만 조합을 만들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하네. 간접적인 방법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벤처 투자 조합인 거고. 그 조합이 여러 가지가 이름이 생기는 거고. 무슨 조합 무슨 조합.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관계를 좀 아시면서 혜택은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과세. 그러면서 주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돼? 누구한테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야? 창투사가 창업이니까 처음에 자본금 납입하거나 아니면 돈 되는 유상증자하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를 해야지 누구한테 돈 주고 있던 지분을 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지분 출자하는 방식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벤처 투자 회사라고 돼 이제 벤투사, 창투사가 아니야 이제. 그래서 보시면 벤처 투자회사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 주식을 양도해요. 얘는 법인이야 일반적으로. 해서 주식 양도 차익 법이 쓰일 거야. 양도 차익. 또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 배당 받은 거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 과대특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요거야 제목이. 자, 그러면 안에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나오고 뭐 무슨 창업 기획자니 뭐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니 막 나오고 막 그런데 기본으로 공통되는 몇 가지만 줄여서 그거 등을 붙이는 걸로 하세요. 일일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해서 똑같이 외우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10년 걸어도 못 외워요. 시험장에 가서 똑같이 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절충하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얘는 이제 여기 벤처 투자회사 이제 등이 있네.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업자가 있는 거야. 창업자도 등.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주식을 취득하는 거지 이제. 지분 취득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방식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창업자 등에게 이제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 직접
직접 출자라고 그래요. 직접 출자하는 방식도 있고요. 얘가 조합을 만들어요.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등이야. 등 사실은 등. 이런 데가 있네요. 이런 데 통해 가지고요.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해서 간접적인 출자하는 방식도 있어. 간접 출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접 출자하는 방식도 있다.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혜택을 준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자, 이제 요건 누구 있지라고 하는 걸 교재에다가 이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525페이지 가시면 벤처 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취지를 읽어보시면 벤처 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의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지분을 양도함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보는데 얘를 지원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돈 벌어서 여기서 하면 세금 안 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어떤 투자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얘가 살아나는 거지 이제. 이런 게 혜택을 주니까 얘가 더 이제 더 많은 창업 자금을 뭐 빌리고 뭐 출자 받고 해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있는데 얘가 찾아와서 저 이거 좋은 아이템인데요. 그럼 얘가 심사해 본 다음에 그래 괜찮네. 여기다 돈 대봐야지. 주식을 사야지. 해서 잘해봐 성공해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비과세 준다니까 더 많이 투자하게 되니까 얘들이 기회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지. 이런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취지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자, 요건 앞에 있을 거예요. 쭉 올라가 보죠. 다 봤던 거고 벤처 투자의 소부장 이것도 좀 이따가 보시면 되는 얹으면 되는 얘기고요. 내국법인이 이게 있고요. 자, 순서가 있어요. 다 이게 아류작이야. 비슷해. 여기 이제 출발이야. 벤처 투자회사 등이 요거에 대한 비과세. 요 취지 있네요. 자, 지원한다라고 보고요.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주식 취득할 때 지분에 대해서 어떤 거냐. 대상의 범위가 쭉 1번부터 1, 2, 3, 4, 5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외우기 좀 어려우니 자, 보자. 거기 교재 가시면은 525페이지 하단에 1번부터 7번까지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는데 여기서 이거 외우면 돼. 벤처 투자회사 등이라고 하는데 누구 있냐면 벤처 투자회사가 있고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창업 기획자가 나와요. 창업 기획자. 어쩔 수 없죠. 제가 적어드리는 것까지는 좀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막 다양하게 다 외우려면 창업 기획자. 창업 기획자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부터 옛날에 있던 게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예요. 자, 또 뭐 기금운용법인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써야 될까 싶어요. 어쨌든 벤처 투자회사 등은 벤처 투자회사거나 벤처에 투자해 주는 회사, 엔젤 투자자, 창투사라고 불렀던 거, 벤투사, 그다음에 창업기획자 또는 신규사업 금융업자 얘들이고요. 얘들이 조합은 뭐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는 너무 심하고 여기 창업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창업자는 창업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그다음에 신기술 사업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 사업자 이렇게 하면 돼요. 등이라고 하면 붙이면 되지. 얘들이 창업하는 자들이야. 창업기업이거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거나 벤처기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신기술 사업자. 얘랑 연결되는 거지 사실은. 이 신기술 사업자가 일로 와서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이 신기술 사업자들에게 돈 대주는 금융업자 이런 거야. 사실은 출발한 게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 갖고 여기저기 섞여 버리니까 이제 딱 대응할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갖고 등이라고 붙이면서 하자는 거야. 이제 이걸 막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직접 출자가 이제 보시면 본인 번호 1번 뭐야? 1번이 벤처 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규 창업 전문회사 나오기다. 신규 사업자라고 제가 외우면 돼. 그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밑에 아래쪽에 3번 가시면 또 신규 사업자 나와. 그러니까 신규들 창업 전문회사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너무 기니까 신규 사업자 등 붙여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얘들의 주식을 이제 취득한 거죠. 요게 1번. 이게 직접 출자네요. 얘가 얘 거 출자했다라고 하는 거죠. 1번 번호 매겨볼게요. 1번 얘기한다. 1번이 직접 출자해. 1번. 예,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얘가 창업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규 창업 전문회사 또는 신규 사업자 등에게 직접 출자한 거. 1번. 2번은 뭐예요?
신규 사업 금융업자가 또 역시 신규 사업자, 벤처기업 등등의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다 직접 출자한 거 아니야? 얘가 직접 출자했다,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2번도 역시 직접 출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네. 번호 매기면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예요? 3번 벤처 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이걸 한마디로 벤처 투자 조합 등이라고 부르자.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신, 벤, 신 이런 데다가 주식을 출자했대네요. 이게 간접 출자지. 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벤처 투자 조합 등이 뭐라고요? 밑에 개인 투자 조합도 있고 또 신규 사업 투자 조합도 있고 전문 투자 조합도 있고 농식품 투자 조합. 어떻게 외워 이거를? 그래서 벤처 투자 조합 등이라고 하자는 거야. 또 신규 사업이란 건 좀 하다 보면 익숙하니까 그 조합을 또 붙여도 되겠네. 좀 더 쓰고 싶으면 판단하시고. 거기까지 힘들어. 제가 하는 것도 여력이 안 돼. 쉽지 않아.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3번이야. 3번. 그래서 간접 출자에 3번 들어가. 3번. 또 4번도 마찬가지일 거야. 4번도 읽어보시면 4번도 기금운용법인이, 여기 기금운용법인 나오는 거야. 기금운용법인. 그래서 추가된다는 거야. 좀 더 보시면 기금운용법인이 있나 봐요. 기금운용하는 법인. 법인이 이제 누굴 통해서? 역시 4번이 벤처투자 조합 등을 통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벤처투자 조합 등을 통하여 창, 신, 벤, 신 이런 데다가 출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간접 출자네. 그래서 1번, 2번은 직접 출자고 3, 4번은 간접 출자가 됐네요. 그다음 5번하고 6번 나오는데 5번, 6번. 자, 5번이 있는데요. 이제 5번이 요게 이제 특이한 게 등장하는 거야. 여기다 얹어지는 거야. 이제 요 그림 골격에서 잡을 때 5번이 뭐냐? 5번. 그다음에 여기 6번이네요. 5번, 6번이 간접과 직접 다 있는데 5번, 6번이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1번, 2번은 직접 얘한테, 3, 4번은 이렇게 얘한테, 이 창업자, 창벤신 이렇게 하는 거야. 창벤신, 창벤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자리에 누가 오냐면 여기 아래 코넥스 상장 기업이 와요. 코넥스 상장 기업이 와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코넥스 상장 기업이야.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표현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그러려고 지금 기본적인 얘기만 쓰면서 만들어 보는 거야. 1번은 뭐라고요? 벤처 투자회사 등인데 구체적으로 창업기획자, 벤처 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규사 금융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창벤신에다가 출자했다. 이렇게 쓰면 된다. 1번이. 그죠? 1번이. 2번도 마찬가지니까 2번은 뭐 신규사업 금융업자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2번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1, 2번이 거기구나라고 하면서 이거를 묶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3, 4번은 또 이렇게 묶어서 벤처 조합 등. 그러니까 1, 2번, 3, 4번 묶어도 돼. 묶어도 돼. 그 안에 포괄해서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제 5번하고 6번 써놓은 요 놈은 이 위치에 누가 온다고요? 코넥스 상장 기업. 얘도 지원하자는 거지. 코넥스 상장이란 건 뭐야? 중소기업들의 상장 시장이에요. 우리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피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있고 그다음에 코넥스가 있어요. 코넥스는 중소기업들이 상장하는 거야. 되게 위험천만하긴 하지. 중소기업이라 하면 안정적이지 않지. 어쨌든 여기야.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에요. 결국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면 출자한다면 중소기업 시장으로 가는 거니까 지원이 되는 거지 역시. 맞죠? 그래서 이게 5번, 6번이다. 5번은 직접 하는 거고 6번은 이렇게 벤처투자 조합 등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아셨죠? 됐다. 근데 하나 7번이 최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7번이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 조합. 특히 아주 길죠. 거기 업무 집행 조합원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투자 조합을 통하여 창업 기업 등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7번이 등장. 7번이 여기 7번이 있다. 7번이 요거다. 7번. 7번이 뭐냐? 7번이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이라는 게 등장하네요. 얘를 통해서 7번이 통해서 이렇게 창업자 등한테 출자한 거야. 벤처 민간 재간접, 민간이 하는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이래요. 원래 투자 조합은 민간이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래요. 민간의 반대가 공이거든요. 공공에서 하는 거지. 공공기관 같은 데서. 우리 공공기관 무슨 무슨 기금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국가에서 나서서 하는, 그죠? 그래서 뭐 기관이 몰려온다 하면서 기관이 증시 같은데 기관 투자자 그 기관을 말하는 거. 그런 데서 우리가 하는데 이건 기관이 아닌 민간이 한다는 거니까 이름이 민간 재간접인데 재간접이란 말이 뭐냐면 얘가 사실은 여기 뭐 이런 자들이 얘가 조합인데 이 조합이 여기 위치하는 거야.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인데 여기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된대요. 얘들이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되니까 위치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요걸 통해서 이렇게 출자했다. 간접인 건 맞는데 이름이 요거랑 다르게 민간이 하는 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이래. 얘 벤처투자조합. 야 앞에다가 민간 재간접 붙이면 되는 거니까 길지만 민간 재간접. 민간이 하는 다시 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이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요것도 여기 포함한다. 미치겠다, 그죠? 요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게 7번이야, 7번. 7번이 민간 재간접. 근데 거기 계정 딱지가 하나 붙어 있네요. 여기 위치에 업무집행조합원 위치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우리 많이 소르세 공부할 때 보는 집합투자업자가 들어왔다고요. 집합투자업자가 개정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어차피 다 그죠? 대충 뭉뚱그려 쓰는데 어쨌든 요건 개정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합투자업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됐죠? 여기서 약간 여기다가 얹을 게 있는데 넘어갈게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 대상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야. 제목이 1번에서 1번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요걸로 한다. 이런 주식 직접 출자하거나 간접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 갖고 한대요. 여기서 이제 뭘 받으면 배당을 받거나 하게 되면 비과세고 이 주식을 팔아 양도하면 비과세다. 그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건 그런데 두 번째 또 정리할 게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이게 대상이 되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 이건데 이걸 어떻게 취득할 거냐. 이게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526페이지에 거기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취득 방법이야. 지분 취득 방법.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좋은 아이템 갖고 와서 사업을 일으킬 거니까 참여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원래 발행한 주식을 누구한테 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있던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말하자면 원시가 돼야 돼. 없던 게 생기는 그런 게 돼서 이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방법, 주식이나 지분 취득 방법.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쫙 있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쫙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 공통되는 사항이 어떻게 취득하면 되느냐? 취득이 자, 첫 번째 요것도 외우세요. 설립 시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하는 거지. 설립할 자본금 납입하는 방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설립 후 7년 이내 설립한 다음에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거나 자 또는 잉여금 자본 제입하거나 잉여금 자본 제입하면 반갑나요? 잉여금은 자본 제입한데 무상주 배당할 때 하는 무상증자 의제 배당할 때 나오는 잉여금 자본 제입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채무의 출자 전환이래요. 다 들어본 것들이네요. 내용은 아는 것들이네. 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자본금 증가하죠. 처음에 납입 자본금.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역시 자본금이 증가하지. 얘도 뭐야? 자본금 외에 다른 항목들을 자본금에 집어넣는 거니까 자본금이 증가하지. 얘도 채무의 출자, 채무가 뭘로 바뀌는 거야? 자본금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자본금이 증가하지. 자본금 증가하는 것들이야 다. 이런 방식으로 취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의 갖고 있는 주식 갖고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있던 주식을 돈 1,000만 원 주고 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있던 주식은 없던 게 생기는 거야. 아니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5번, 6번이야. 코네 상장 기업. 요거는 뭐 상장 기업인데 얘가 설립할 때 이런 거 안 해요. 얘는 그게 아니라 얘는 5번, 6번은 5번하고 6번 이 안에 5번, 6번은 그러니까 5번, 6번 빼면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1번, 7번까지 썼지만 나머지들이고 5번, 6번은 별도로 얘기하고 있어. 5번, 6번은 상장 후 2년 내 얘는 코넥 상장이 됐다는 거죠. 코넥스에 상장된 뒤에 2년 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 제입, 채무의 출자 전환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상장 후 2년 내 나머지들은 설립 시 또는 설립 후 7년 내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 제입, 채무의 출자 전환 아셨죠? 이렇게 한다. 이게 이상적인 목표치를 잡는 거야 나름대로. 더 이상적인 거는 다 써야 되겠죠. 이 안에 구체적으로 다 매칭해서 1번부터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건 우린 버렸고
그나마 이렇게 해서 하자. 이것도 버겁다. 사실 버거운 거야.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것도. 내용 자체가 많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들을 함께 이거 기본 암기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지. 어쨌든 됐고 요것도 알아놓으시고. 자, 요게 주식이나 지분 취득 방법이에요. 자, 근데 거기 좀 더 넣어보면 동그라미 1번 가시면 526페이지 거기 이제 내용이 쭉 있고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쫙 보시면 기역은 뭐예요?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하는 방법. 니은, 디귿 쭉 나오는 게 7년 이내, 7년 이내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 전입, 채무의 출자 전환 이거 아닙니까? 맞죠? 다 설명드린 거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위로 올라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넷째 줄 끝에 아래 기역부터 리을까지 지금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은 타인 소유의 주식이나 지분을 매입함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제외한다. 맞죠? 남의 것 지금 있는 거를 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마지막이 미음이 보이잖아. 미음은 아까 설립 후 7년의 유상증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니은 이게 결론은 뭐냐면 되게 어려워요. 뭔 얘기지 뭐 보면은 뭐야 이게 싶은데 결론은 뭐냐면 남의 있는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을 사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래서 위에 기역부터 리을까지만 타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미음은 뭐냐 읽어볼게요. 위 니은에 따라 니은이 뭐야 위에 설립 후 7년의 유상증자 납입하는 그죠? 증자대금 납입하는 방법인데 그럼 내가 증자대금을 납입을 했어요. 그 납입을 했는데 납입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딱 끊어요. 6개월 이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런데 출자하면 출자소득공제 받거든요. 좀 이따 보면 나와요. 출자소득공제가 조합출자소득공제야. 이런 조합에 출자하거나 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는 거야. 어쨌든 그런 소득공제 우리 종합소득공제 할 때 그때 우리 뭐 기본가정이나 세무회계 때는 보지 않는 거지. 이제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조특법 규정이니까 또. 근데 조합출자소득공제 제목은 들어보면 있을 거야. 조합출자소득공제 이걸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그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그자가 3년이 지났대 이제. 출자해서 혜택받는 소득공제를 받는 그런 주식으로서 적어도 산 다음에 출자한 다음에 몇 년 지났대요? 처음에 출자한 다음에 3년은 지났다면 그거를 샀다면 그건 해주겠다는 거야. 남의 거 사면 안 되는데 요건 해주겠다는 거야. 미치겠죠? 버리자. 그래서 저는 버리고 작년에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타인 소유 이런 것들은 아닌데 원래 남의 거 있는 걸 갖고 사면 안 되고 이렇게 설립할 때 7년 내 유상증자 등등 해야 되는데 여기 유상증자 방식으로 했는 유상증자 그런 상황인데 타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자가 소득공제 받은 상태로 3년은 지난 거라면 그런 다음에 3년 지났으면 그러면 그 정도에 있으면 보유했으면 됐어. 출자해서 공제받은 건 3년 정도는 보유했으면 됐고 효과를 다 받고 그럼 그 이후에 그자한테 주식을 취득한 거는 이것도 역시 이 범위에 넣어서 혜택 줄게 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100% 타인 소유는 안 되는 건 아니네. 타인 소유일 걸 사도 되는 경우는 하나가 딱 있네. 미음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은 뭐야 밑에? 이거는 아까 그 코넥스 상장이죠. 코넥스 상장은 상장 후 밑에 기억 니은 뒤에 뭐야? 상장 후 몇 년 내? 2년 내 맞죠? 상장 후 2년 내 여기 상장 후 2년 내 유상증자 등등 하면 된다. 거기다 또 얹어서 유상증자 또 얹어갖고 아까 타인 소유도 된다. 그 얘기가 또 붙어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짜증나게 그죠? 붙어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쓴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감점되겠습니까? 그죠? 요거 쓰는 것만도 벅찬데 그럼 여러분 잘 절충해서 그냥 버리고 그럼 버려버리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어쨌든 이게 기본 모태다. 이게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놈을 활용해갖고 뭔가 막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그 활용해서 뭔가 변형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셔야죠. 요렇다면 이제 특례가 뭐예요? 특례가 들어가시면 특례가 1번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목만 봐도 양도차익 이렇게 지분 참여해서 지분을 취득한 주식을 취득한 그놈을 갖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서 팔아먹었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거지. 특례가. 그 다음에 이런 주식에서 뭘 받으면 배당받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두 가지 혜택이야. 이 주식을 팔 때 그렇죠. 엔젤 투자자가 얘가 와가지고 좋은 기회예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오케이 돈 됐다가 대박 난 거야. 대박 났으면 팔아서 실현시키거나 배당받거나 그러겠지. 그런 것들 다 세금 안 내게 해줄게. 애썼어. 어쨌든 얘가 대박 났다는 건 너가 있어갖고 얘가 대박 난 거고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거 많이 이제 사업이 성공해야지. 그죠? 맞죠? 창업자들이 와갖고 이제 좋은 아이템 이런 것들이 과거로 떠올리면 NHN 뭐 네이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이버가 뭐 떠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제 기억 안에 네이버가 나오게 된 거는 뭐
길어야 30년 아닌가요? 그죠? 30년 전일 거 아닙니까? 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네이버가 있었나? 없었어요. 그죠? 그때. 그랬을 것이고 40년 전 걸로 가면 PC라는 거 컴퓨터가 방이었던 거잖아요. 옛날에. 너무 옛날 얘기죠. 그런 말 저는 들은 게 기억나. 교수님이 한 말이 옛날에는 우리는 컴퓨터에 들어갔다. 컴퓨터가 방이야. 컴퓨터가 방인데 거기 들어간대요. 미국 유학 갔다 오면서 이제 교수님이 나이 든 교수님들이 자기가 처음에 유학 시절에 PC 컴퓨터로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누가 교수님이 컴퓨터가 뭔데요? 그랬더니 뭐 이때 들어갔더니 방이더래. 처음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방이었던 게 지금 우리 주머니에 들어간 핸드폰도 컴퓨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때 막 그런 아이템 이런 것들을 하고 대박 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막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가 사겠다. 안 할 테니까 많이 물주 역할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념이.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이제 벤처 투자 회사나 창업 기획자 이제 익숙하죠? 그죠? 벤처 투자 회사 그다음에 오른쪽에 신규사 금융업자 등등 요런 자들이 이제 배당을 받으면 배당이든 비과세 한다.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기업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이나 신규사업자, 벤처기업 등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이게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얘들의 주식을 갖게 됐는데 거기서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게 뭐라고요? 짜증 엄청나게 이제 들어온 게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니은의 뭐야? 이게 들어왔다고 이제 벤처 투자 목적 회사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벤처 투자 조합이 이 투자 목적 회사, 이 벤처 투자 여기다가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한 회사래. 그냥 100% 애가 지분 가지면서 그냥 목적이 그거 목적이야. 이 투자하는 목적이야. 그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이제 갖게 된 거지. 이렇게 해갖고 얘를 이제 한 거지. 이렇게 얘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목적 회사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목적 회사는 얘라면 얘가 이제 우리 규정상 보면 얘들이 직접이든 얘를 통해서 했든 받는 주식 지분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고 배당 받으면 비과세인데 이런 목적 회사 통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이걸 팔아요. 얘가 샀다가 팔아요. 팔고 등하면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조합에 어떻게 들어와? 다 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제. 얘는 양도인데 그게 모여갖고 이제 배당을 주는 거지. 그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응? 따라오셨나요?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하여 일단 조합을 통하여 벤처 투자 목적 회사에 출자했다잖아요. 얘를 통하여 여기 출자했다고 이렇게 출자. 목적 회사에다가 맞죠? 목적 회사에다가 이렇게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이래요. 출자하면 배당을 받잖아 이렇게. 배당 받는데 이 회사가 뭘 했다고요? 이 주식을 팔거나 배당 받았다고요. 그런 게 밑에 들어가잖아. 동그라미 A번, B번. A번 마지막에 뭐라고 돼서 양도로 발생한 소득 금액이래. 그리고 동그라미 B번은 뭐야? 배당 받았대. 별거 없죠. 얘가 얘 입장에서 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배당 받아갖고 들어온 돈을 이렇게 해서 배당으로 주는 거야. 그 배당도 비과세하겠다고요. 응? 얘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하나 추가되면서 이제 요놈이 시작이야 이제 벤처 투자 목적 회사가 요게 자꾸 괴롭혀 이제 다른 규정에도 막 들어오는 거야. 이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만들어지고 막 그런 거야. 따라오셨나요? 됐죠? 이렇게 한다. 자, 요게 이제 완성 됐습니다. 요 내용이야. 요 내용을 이용해 보는 거야 이제. 다시 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기 힘들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요렇게만 잡아보자. 자, 처음에 외우자. 자, 창투사 말고 벤처 투자회사 외우자. 거기 따라 나오는 게 등이 뭐야?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돈 대주는 신기술 사업의 금융업자. 창업 기획자. 그죠? 좀 더 플러스 했던 기금운용법인. 이렇게 외우자. 얘들이 이런 창업자 등에게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거나. 그럼 창업자는 누군데요? 창벤신, 창업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 창벤신 외우자. 창벤신 아셨죠? 창벤신. 여기다가 출자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조합 통해서 하고 등등해서 여기서 주식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아서 돈 번 거는 세금 안 낸다. 양도 차익과 배당은 비과세한다. 그거야. 용어들만 외우면 내용은 간단한 거잖아.
그 방식이 직접 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좀 더 확장해서 이 위치에 가기 위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코넥 상장 기업이고 맞죠?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한 게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이고 민간 재간접 붙이면 되고 이걸 통해서 한다도 들어왔고 그러면 이런 지분을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돈 주고 사면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설립할 때 납입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유상증자 하든가 잉여금 자본 전입하든가 채무 출자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분 취득을 했다. 했을 때 혜택 줄게. 얘는요. 얘는 상장인데요. 그래 상장 후 2년 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줄게. 상장 후 2년 내 유상증자 등등 했을 때 그 지분 참여해서 지분된 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받거나 아니면 양도해서 발생한 거는 비과세할게. 근데 얘가 생긴 애 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얘를 통해서 했다? 그럼 얘가 지금 여기다 한 게 아니라 얘가 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얘를 묶었다면 얘는 얘가 얘를 통해서 이 주식을 취득하고 하니까 주식이 배당을 받거나 양도로 발생한 거를 뭉뚱그려서 배당을 뿌리는데요. 그 배당 비과세야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나 들어온 거라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잔상해서 계속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몇 번 이 그림으로 외우다 보면 막상 써지는 거지 이제. 그림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써지는 거지. 그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세법하기에는 그죠? 내용들이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앞자 따서 막 외우고 창변신 하면서 제가 그림 그린 거 갖고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6번이 코넥 상장 기업이고요. 7번이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업무집행 조합원이 얘들이다. 민간 재간접일 땐 얘들이 이 재간접 투자 조합을 통해서 얘랑 비슷한 위치에서는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다. 이런 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 자, 그림 연결해서 이제 1번, 2번, 5번 뭐 1, 3, 4, 6번, 7번 했고요. 어떻게 취득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거 다 봤고요. 코넥스는 상장 후 2년 내고 다 봤고요. 특례 봤습니다. 특례 받고 여기 계정 딱지 붙어 있는 거 너무 또 축약돼 있지. 계정 딱지가 뭐야? 여기서 받은 배당도 포함한다는 게 계정 딱지야. 이거 투자 목적 회사. 요게 약간 이제 빈약하긴 하네요. 쓸세니까 너무 축약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내용 알죠? 이제 이해됐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거의 아류작을 찾는 거야, 이제. 요거 가지고 와서 자, 그러면 어디로 가 보느냐? 우리 교재상으로는 자, 아까 소부장 봤죠? 소부장. 그러면 528페이지 있고 529페이지 있고 이게 소부장이잖아요. 소부장 다음에 주제로 가보시면 531페이지예요. 거기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부장 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보이네요. 이것도 소부장의 일종이네요. 그럼 소부장을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겠다. 소부장은 같아. 이 내용과 거의 같아. 여기 뭐가 오면 돼? 소부장 지금 제목이 소부장 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위치에 뭐가 오면 된다고? 이 위치에 소부장 전문기업이 오면 되는 거야. 이 규정은 누굴 지원하는 거예요? 아까 소부장 전문기업에 대해서 출자와 인수 아까 봤잖아. 그게 다 왜 하는 거예요? 먼저 인수라고 하는 거는 외국 법인이니까 그건 외국에 있는 기술력 있는 걸 가지고 우리 걸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거 말고 출자란 건 아까 유상증자할 때 돈 대 갖고 얘가 돈이 없으니 돈을 뭔가 대 갖고 하는 건데 이것도 돈 되는 방법 아닙니까? 엔젤 투자자 이런 방법이니까 이 위치에 얘도 지원하려면 이 위치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주식을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 조합을 통하든가 아니 직접적으로 해서 주식을 취득해서 하면 세금 안 내요라고 하면 많이 여기다가 출자를 하고 등 하게 되니까 얘가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부장 전문기업이 아셨죠? 그래서 이 위치에 넣으면 된다. 근데 넣는데 내용은 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뭐 다양한 여러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차이가 뭐가 있느냐? 요게 좀 달라집니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기간 제한이 뭐 이게 달라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약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 보시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부장 전문기업의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그럼 여기 이제 내용 볼게요. 여기 뭐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그 교재 내용 볼게요. 531페이지. 자, 요놈은 규정이 25년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몰이 되는 거지. 이제 올해부터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규정은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내도 할 말 없어요. 이거는 일몰된 게 아니라 그냥 기간이 이제 아직 유예 기간 남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요 주식 작년까지 취득했던 것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취득했다가 나중에 팔거나 하면 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는 거니까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고 이런 거니까 자, 내용을 아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 요건에 가보시면 양가로 1번에 적용 대상 주식 등 여기도 보니까 벤처 투자 회사, 창업 기획자, 또 신규사 금융업자 나오는 거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다음 밑에 또 동그라미 2번도 창업 기획자 등 나와 있고 이제 뭘 통해서 한대요? 벤처 투자 조합 등을 통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아, 직접 간접. 1번이 직접, 2번이 간접이네. 그리고 3번이 기금운용 법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도 있네. 기금운용 법인 얘도 들어가 있네. 어쨌든 비스무리한 거야. 어? 얘처럼 막 복잡하게 1번부터 7번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직접과 간접인 것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뭐야?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의 밑에 투자 대상 기업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 그래서 투자 대상 기업이라고 돼 있죠. 창업자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전문 기업이니까 이런 투자 대상 기업에 설립할 때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 전입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몇 년 내 몇 년내란 말이 없잖아요. 여기 차이가 있다고요. 기간 제한이 없다고요. 그리고 밑에 특례는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배당소득 비과세 똑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오히려 요 기본 모텔하는 요런보다 양이 좀 작기 때문에 양이 작으니까 요걸 더 내고 싶을 수 있어요. 얘만 내면 그러니까 앞에 봤던 아까 출자와 인수에 대한 걸 섞어서 이 세 가지를 묶으면 20점 배점, 25점 배점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소부장만 갖고 세 가지 주제를 물어보는 거지. 출자에 대한 거 물음 1번, 인수에 대한 거 물음 2번, 3번은 이렇게 벤처 투자 회사 등 통해 갖고 하는 간접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또 물어보면서 그 안에서 또 다 쓰라고 물어보지 않고 또 안에 뽑아내 갖고 요건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또 사후 관리만 가지고 물어볼 수 있고 아셨죠? 그래서 그런 식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하나 털었어요.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527페이지. 요거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예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요 내용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벤투사가 아니라 내국법인 들어오는 거야. 내국법인 들어오고요. 오른쪽에 똑같이 창업자가 들어와요. 창벤신.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조합 등.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아셨죠? 뜬다. 자, 이렇게 내국법인에라고 들어와 있어요. 자, 들어와 있는데 요 안에서 이제 이 내국법인은 저기 말한 벤처 투자회사 어떻게 보면 신기술 창업자,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이런 거 창업 기획자 X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벤처 투자회사 등이 아닌 거지. 얘가 아닐 때 얘를 받는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은 거의 같은데 얘가 아닐 때 자 이런 일은 드물겠지. 얘가 물주인데 물적하라는 데를 정해놨잖아요. 벤처 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인데 이런 데가 아니래. 아닌 일반적인 내국법인이 어쨌든 얘 물주 역할을 한다는데 막을 이유 있어요? 어쨌든 물주는 좋은 거잖아. 얘를 일으켜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도 해주겠다는 거야. 너도 해주겠다 하셨죠? 해주겠다. 그래서 너도 혜택 줄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쟤는 뭐 법인 뭐 과세 비과세 한다 그런 규정이 아니야. 얘는 아니고요. 교재 들어가 볼게요. 527페이지. 자, 여기 뭐 계정 딱지가 붙어 있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내용 보시면은 요걸로 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쓸세 내국법인이야. 내국법인이. 창벤신. 여기 오른쪽에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 일정액을 법인세 세액공제, 얘는 세액공제네요. 아까 우리 창업 벤처 투자회사 등은 뭔데요? 비과세인데
얘는 양도하면 비과세, 배당받으면 비과세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하겠대요? 세액공제 시켜주겠대요. 5%만큼을 5%만큼 세액공제 시켜주겠대요.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세액공제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대상 주식 등은 뭐예요? 직접 투자로 취득한 창배신 주식.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했대요. 오케이. 아니면 벤처투자 조합 통해서 했대요. 오케이. 그죠? 간접 취득했대. 다 들어간다. 창배신. 저 그림에서 나오는 거지? 그림에서. 자, 그런데 이제 3번이 하나가 추가된 거야. 아우, 또 짜증나게. 또 누구 통해서 한대요? 조합 목적회사 통해서 한대요. 이게 추가된 거고 또 다시 그 전에 작년에 추가됐나? 이게 4번이야.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 조합을 통해서 할 때 이렇게 한대요. 여기 계정 딱지 붙어 있고 올해 들어온 거고요. 자, 그럼 요 안에서 이제 원칙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출자. 누가 내국법인이 얘 아닌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 이 내용 같으니까 뭐 쟤만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같이 똑같이 직접 출자 아니면 이렇게 간접 출자 하는데 하게 되면 이런 출자 통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세액공제 출자 금액에 출자한 금액에 곱하기 5%만큼의 세액공제 시켜줄게라고 돼 있었어요. 이름은 깔끔한데 세액공제 해줄게 깔끔한데 근데 이제 뭐가 들어왔다고 여기서 이제 외로 먼저 이게 이 조합이 뭐라면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 조합 민간 재간접 여기 들어왔고 자 그다음에 또 얘가 뭘 통해서 뭐 있다고요? 목적회사 그냥 짧게 쓸게요. 목적회사란 게 들어와서 이 목적회사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아까처럼 여기 목적회사 이거냐 이거 여기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 작년인가 들어오면서 민간 재간접 투자조합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얘보다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게 들어왔던 거야. 응? 얘가 더 들어와서 얘가 기본 5%는 해주고요. 5% 해주고요. 하면서 비교해서 얘가 민간 재간접 투자조합에 얘가 이제 받아먹는데 얘가 재간접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60% 곱해가지고 뭐 받아먹고 이렇게 들어와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혜택을 더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직전 3년치보다 더 많이 뭐 하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추가 세액공제도 해주고 얘는 혜택을 엄청 주는 걸로 이제 하면서 들어왔다가 이제 목적회사가 올해 들어온 거야. 그럼 얘도 이제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내국법인이 하게 되면 요거 받아먹는 게 맞는데 요 놈은 어떤 거 받아먹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야. 얘가 두 가지가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벤처투자 조합을 통해서 어쨌든 벤처투자 목적회사 출자 또는 민간 재간접 이 두 가지가 들어왔다라고 보시고 일단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뭐래요? 간단해요. 그냥 취득하는 방법 내국법인이 하는 거는 설립할 때거나 아니면 7년 내 유상증자 방식으로 납입하는 거래요. 간단하게 내국법인이 하는 거는 다른 거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만 딱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역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세액공제니까 신청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특례야 특례인데 이 특례 내용이 또 쓸 세 해당하는 좀 더 축약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기본은 뭐야? 기본은 적용 대상 주식의 세 가지는 3번이라고 돼 있네. 1번, 2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1번, 2번. 어쨌든 3번도 포함해 이것도 틀린 내용은 아닌데 여기 이제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자, 얘가 직접 하든 아니면 간접적인 예를 통해서 하든 간에 그 지분의 몇 프로만큼을 세액 공제해 준다고요? 5% 출발이. 근데 이제 얘가 들어왔어. 얘는 좀 이따 보고 더 높다 훨씬 잘해주는 거 많이 해주는데 얘가 들어왔는데 얘도 5%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얘를 통해서 하는데 얘가 또 여기다 목적회사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 결국은 얘가 목적회사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적회사를 통해서 한 비율만큼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그놈에다가 5%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5%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접적으로 다시 한 달이 건넜기 때문에 요 비율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그냥 5%다 해도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구체적인 거 포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교재 가 보시면 교재 527페이지에 거기 특례 내용에 동그라미 2번 가 보세요. 계정 딱지 붙어 있는 거. 여기에 들어오면서 위 요건 1번에 디귿에 해당하는 거. 디귿이 뭐야? 위로 올라가 보시면 벤처 투자 목적회사 통해서 하는 경우야.
디귿 한번 읽어보세요. 디귿이 뭐야? 디귿 위에 디귿. 내국법인이 뭐래요? 벤처자 조합에다 했고 조합을 통하여 어디다 갔다고요? 목적회사에 갔고요. 목적회사를 통해서 얘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디귿이잖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상황이야. 그 상황이고 밑으로 가시면 그럴 때는 특례가 동그라미 2번 위 요건 1번에 디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 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중에 다음의 금액이 5%래요. 어떻게 구하느냐? 구체적으로 밑으로 가시면 목적회사가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이 나오죠? 주식에다가 곱하기 분모는 뭐야? 목적회사의 재산 총합계 전체 재산 재산 분의 분자에 뭐 들어가요? 내국법인이 벤처자 조합 통해서 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조합 통해 출자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 통해서 여기 출자한 금액 나누기 목적회사의 총 재산 나누기 그죠? 에다가 얘가 얘를 통해서 한 거. 그러니까 얘가 얘를 취득한 거. 얘가 얘를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지 않고 그 금액이 얘가 얘한테 출자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얘를 통해서 얘 목적회사에 출자한 목적회사 돈 된 그 금액 나누기 얘의 전체 재산 그 비율을 얘가 여기 출자한 주식에 곱해가지고 나온 거에 5%만큼 하겠다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됐다. 식이 복잡한데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식에를 어떻게 답에 어떻게 넣을 거야? 이거를 뭐 분자분모 보여주고 하는 거 하려면 정신없고 미치겠는데 내용 자체도 가물가물한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목적회사 통해서 했다면 벤처자 목적회사 통해서 했다면 벤처 조합을 통해서 한 거니까 조합을 통해서 목적회사 통해서 한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라고 하든가 그런 이 식을 그냥 보여주는 걸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다가 아니라 얘를 통해서 한 거의 비율만큼이에요. 목적회사의 총 재산분의 얘가 여기다 출자한 거 비율을 여기다 출자한 요 통해서 한 여기 조합 통해서 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에다가 얘 분의 여기 출자한 거 비율 곱해서 간다는 거는 그 안분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고려하여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투자한 비율을 목적회사에 투자한 비율을 고려하여 그래가지고 나온 금액의 5%만큼을 세액 공제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든가 좀 가다듬어 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5% 한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든가 그럼 5% 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도 있다는 거 아는 거 자체도 큰 거니까 목적회사 통해서 하는 것도 된다는 거 아는 거 큰 거니까 그렇게 하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아까 얘기했던 민간 재간접일 때는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 비율이 3%가 5%로 개정된 겁니다. 올해 보세요. 먼저 5%만큼 합니다. 5%만큼. 근데 뭘로 하냐면 해당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취득가액 원래 요거죠. 원래 다들 얘가 취득가액 5%니까 이게 원래 맞는데 민간 재간접 통해서 하게 되면 하나 더 고려해 주겠대요. 민간 재간접 투자 조합에다가 투자한 금액이 60%래요. 얘가 민간 재간접 투자 조합 통해서 취득한 거니 그러면 그 주식 취득가액 5%만큼 하는 게 맞는데 네가 여기다 돈 댄 거 그놈의 60%만큼 곱해서 크다면 그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얘를 통해 취득한 거뿐만 아니라 네가 여기 출자한 거 그 금액 60%를 비교해서 큰 걸로 맥스 민간 재간접 투자 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60%와 그걸 통해서 주식을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의 둘 중에 큰 거에다가 5% 하는 걸로 해서 얘 하나 넣어준 겁니다. 에다가 또 이것도 다 장려하려고 직전 3개 사업년도에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평균을 초과하기 오래 많이 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다가도 3%가 아니라 이제 5%로 개정돼서 5%만 곱해서 그것도 추가로 해주겠대요. 민간 재간접을 되게 장려하나 봐. 그쪽은 더 높게 세액공제 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오셨나요? 됐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개정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계인 주식 취득하면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또 붙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치겠다, 그죠?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 좀 보다 보니까 아까 기술적 신용 다 날라가죠, 이제. 그죠? 느낌이 갑자기 몽하고 막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검사대 연구시설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거 뭐야, 뭔 내용이었지, 막 이렇게 그죠? 그거 뭐였어, 막 이렇게 헷갈리고 막 이런 거예요. 연구개발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맞죠? 상생 협력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제목이 상생 협력,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521페이지에
5년 내 지배주주 사후관리가 있어요. 5년 내 지배주 사후관리 여기 마지막에 있네. 5년 내 지배주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다 그죠? 5년 내 지배주주 되면 사후관리 다 토해내야 되면 이하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그죠? 끝난 게 아니다. 자 뒤로 가보면 이제 또 뭐가 있냐. 이게 뭐 구석진 걸로 자꾸 가게 되면 힘든데 9번도 봤고요. 아까 9번 봤죠? 요거니까 요거 빨간 거 소부장 전문기업 요거 바꾸면 된다. 여러분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철저히 복습하려고 하고요. 일단 출발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얘 하나 바꿔치기 해보고요. 그리고 얘 기간제한 없어진다든가 약간 변형해서 메모해 놓으면 되고요. 그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야 너 아냐? 너 벤처 투자회사 등 아니고 내국법인이거든. 내국법인일 때 이렇게 해서 혜택 주는데 이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 머릿속에 내국법인이 할 때는 민간 재간접 엄청 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회사 통해서 하게 되면 뭐 비율만큼 고려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얘는 5%만큼 해주는 거다. 출발. 근데 얘가 엄청 세게 해준다. 60% 곱해갖고 맥스로 가고 거기다가 추가 5% 더해주고 추가 5% 더해주고 이렇게 있다. 거기다가 5년 내 지배주 사후관리가 있다. 요 정도만 기억나면 바로 직전에 지금 얘기하니까 저도 기억나지. 일주일 뒤가 되면 저도 이것도 빠뜨리고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저도 강의하는 저도 그럴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충 알았는데 이제 자 10번 가보시면 532페이지예요. 10번은 뭐예요? 제목이 창업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야. 이것도 막 개정딱지부터 있고 오른쪽 페이지까지 가는 거 보니까 내용 많다 그죠? 이거 뭘까요? 포기할까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그냥 지금 보시면은 이런 조합 등이 또는 이제 거주자가 조합 통해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안에 내부적인 어떤 혜택들이 좀 있는 거예요. 또 추가로 이게 창업 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서 532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이 취지가 먼저 있고요. 거주자 나오잖아요. 거주자 동그라미 거주자 딱 타이틀만 보면 거주자가 나오고요. 밑에 혜택 주는 게 뭐 비과세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예요. 아까 우리 봤던 건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예요. 얘는 소득세야. 그럼 개인이란 얘기야. 개인. 우리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사업 같은 개념이면 우리가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뭐 했다고 나오고 막 그런데 이게 개인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양도세 부담을 져야 되거든. 조합을 통해서 하면. 투자조합이나 조합이 뭔가 땅 팔았다 등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때 양도세 부담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하나.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개정딱지 붙은 거 원래 없다가 원래 생긴 거야.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배당소득은 또 짜증난 인간이 나오죠. 목적회사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밑에 원칙 특례는 원래 있었고요. 오른쪽에 소득금액 계산 특례도 있었고요. 다 있던 것들이거든요. 있던 것들인데 자 그러면 그 안에 취지는 볼게요. 다시 거주자 또는 중소기업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바꾸세요. 그냥 이름을 벤처로 통일시키는 게 아니니까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나 이런데 다 벤처로 바꾸고 창업을 그런데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이런 거에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취지가 밑에 동그라미 1번 가세요. 대상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나와 있는데 어려워요. 거기 동그라미 기억은 또 2009년도까지 취득한 거야.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2009년도면 10몇 년 전 얘기네. 그죠? 어쨌든 이게 있다. 거기 기억은 그냥 읽어보시면 벤처투자회사나 신규사 금융업회사의 출자함으로 취득한 주식. 주식. 자, 지금 얘가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얘들이 여기다가 했고 이 창업자 등에다가 주식을 이제 뭐 지분 취득해가 이렇게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양도하게 되면 차익 비과세한다 등등 나와 있잖아요. 그 얘들은 다 이제 투자회사 같은 데들은 법인 같은 개념이 돼. 물주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법인세 쪽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얘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포인트만 얘가 이제 거주자인 거야. 거주자고 여기가 또 벤처 투자 조합이 나와요. 등 얘를 통해 갖고요. 아니면 그래서 여기가 창업자 등 맞고요. 자 이렇게 직접 얘가 하거나 거주자가 직접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요 투자 조합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야. 했을 때
자, 요놈에 대해서 이제 이 지분 갖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주식인데 이 거주자니까요. 이제 개인으로서 근데 들어가 보면 조합이라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래. 조합도 역시 개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얘들이 받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겠다 이런 거죠.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겠다. 거기다가 추가로 플러스 하나 더 넣은 것이 이제 여기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안 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얘기가 추가로 하나 얹어진 거고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플러스라고 하지 말고요. 자, 1번 혜택이 2번 요 하나 있고 일단 있고 3번 가시면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자 소득세 관련해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쪽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소득금액 계산 특례, 소득금액 계산 특례. 자 이런 것들은 요거 하나 들어온 건 말고 일단 양도세 비과세한다. 이렇게 거주자가 창업자 등에게 주식 취득해서 받으면 비과세인데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기억이고 2009년도까지인가 없어지네. 이제 나머지들이 다 조합을 통해서 뭐 하는 것들이 막 등장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양도세는 비과세하겠대요. 하나 타이틀만. 그 다음에 원시수 특례는 원래 이렇게 배당 같은 거 주거나 뭐 소득을 주게 되면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조합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 이 조합이 한대요. 조합이 줄 때 이때 원천징수, 이때 안 하고 이때 한다는 거야. 이게 특례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소득금액 특례는 우리 이자와 배당은 필요경비가 있나요? 소득세에서 이자 배당 필요경비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가 이자 배당을 받는데 이걸 통해서 받는데 그러면 이 간접적인 이런 방식을 했을 때 얘가 들어간 투입 비용 있죠? 그거를 필요경비 인정해 주겠대. 얘가 돈 쓴 거를 조합이 돈 쓴 거를 필요경비 인정해 주겠대요. 얘가 받아가는 이자 배당에 대해서 얘가 돈 쓴 거를 어차피 얘가 물주로 돈 대 갖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건데 얘가 돈 쓴 걸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대. 특이하게 이자 배당은 원래 필요경비가 없는데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 없는 소득인데 대명사인데 얘가 해주겠다는 게 특례야. 요 네 가지가 특례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일단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지 말자고요. 복잡하게 볼 수도 없고요. 내용이 거기 대상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1번에 위에 1번에 기억 말고 니은 가시면 벤처투자 조합이 창벤신에 출자한 주식. 그러면 누가 주체인 거야? 벤처투자 조합이잖아. 조합인데 조합이 양도세 안 낸다 그 얘기야. 조합이. 그 다음에 디귿 농식품 뭐 투자 아까 있었던 거 보긴 봤는데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벤처투자 조합, 디귿은 농식품 투자 조합, 신규 사업 투자 조합 뭐 이런 거죠.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뭐죠. 이건 거주자가 한 거겠죠. 미음은 벤처의 지급 또는 비읍도 창업기획자의 출자했대요. 아까 여기 창업기획자 여기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 막 오른쪽 위치로 가고 막 그래. 이건 막 정신없어.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등 몇 가지 뭐 하고 등 붙인다든가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주식 취득 방법도 보니까 설립할 때 또는 7년 내 유상증자도 같네. 아까 봤던 거랑 설립할 때 7년 내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 전입, 채무의 투자 전환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으로 가 보시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요. 비과세가 있고 밑에 건너뛰고 원천징수 특례는 뭐예요? 동그라미 1번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밑줄 치면 돼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래 그게 아닌데 어쨌든 누구로부터 뭔가 받았다면 여기서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조합이 얘한테 줄 때 원천징수한다. 이게 특례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끝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소득금액 계산 특례 가보세요. 위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총수익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 조합이 아래쪽에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와 배당으로 한다. 이자 배당은 필요경비가 원래 없는데 조합이 돈 쓴 거를 필요경비처럼 빼주겠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특례다. 이런 내용만 언급할 수 있게 만드세요. 가능성은 희박하다. 진짜 지엽적인 걸 좋아하는 교수님이라면 이것도 내고 할 텐데 이거 내면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들어보니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려우면 다 어려우니까 이건 거의 다 답을 제대로 쓰는 학이 없고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고 끝날 거야. 근데 우리는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지금 그래도 들어봤으니까 에다가 정리한 걸로 제목 타이틀에 그래 이제 제목이 창업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제목을 기억해보고 창업자 등의 출자, 창업기업 등의 출자한 거 그게 거주자 위주로 생각하시면서 일단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 원천징수 특례가 있고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있구나 정도 안 다음에 하나 추가되는 게 올해 들어온 게 또 역시 뭐 때문에 목적회사 때문에. 자 보세요. 또 볼게요. 개정 딱지 붙어 있는 그 내용 벤처 투자 조합이
벤처 투자 목적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 소득 중에 다음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배당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은 뭐죠? 마지막에 양도로 발생한 거. 동그라미 2번은 채권 양도네요. 채권 양도. 그래서 주식 양도, 채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주식 양도, 채권 양도는 과세하지 않겠대요. 이런 거야. 조합이 목적 회사에, 그럼 이게 조합인데 여기서 또 뭐가 파생되는 거야? 조합이 뭘요? 목적 회사 통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제 요게 또 껴들어간 거지. 목적 회사가 조합이 바로 안 하고 목적 회사 통해서 했단 얘기예요. 그 목적 회사 통해서 하는데 목적 회사가 뭘 팔았대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 그다음에 채권 이런 걸 팔아 가지고 들어온 거 가지고 얘한테 배당을 뿌리면 배당은 소득 과세하지 않겠다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들어왔다. 요게 하나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개에다가 요게 2번 요게 추가된 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가 과세 제외,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됐다. 자, 됐네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멈출게요. 그래서 뒤에 좀 더 내용이 있는데 좀 이따가 하고 요거랑 이제 한 타임만 더 하면 돼요. 뒤에 외국인 기술자 이건 뭐 별로 안 걸려요. 내용 보면서 훑어받으면 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약간 얘기 더 하고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